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잠깐만 좀 참아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네, 알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가수 리쌍의 노래인데 예. 오늘 주제가 뭘길래 노래부터 부르신 거예요? 예, 조금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경영 실적 발표가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영화관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타격이 극심한 상황이죠. 하지만 홈쇼핑 업계만큼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불러드린 노래처럼 정작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이익일 뿐이고 TV를 기반으로 한 홈쇼핑 시장 그 자체는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상황이 참 어려웠는데 홈쇼핑 업계는 그래도 선방을 한 셈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매출이 나왔습니까? 홈쇼핑 업계 빅4 모두 지난해 나란히 실적이 뛰었습니다. GS 홈쇼핑은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5% 증가한 1,599억 원을 기록했고요. CJ 홈쇼핑도 20.1% 증가한 1,79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거래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전년 대비 4.3% 뛰었고요. 모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을 훨씬 앞질렀는데요.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겼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지금 박 기자 얘기 듣는 대부분의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럴 네. 것 같아라고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워낙 집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다 보면은 TV 보게 되고, TV 보면 홈쇼핑 보게 되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죠. 예뻐 보이고. 그럼 사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홈쇼핑에서 식품 방송 나오면 나도 모르게 채널 고정해서 저거 맛있겠다. 저거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현상. 그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박가영 앵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집콕이 늘면서 패션 수요는 줄었지만 홈쇼핑계의 효자 상품인 이 식품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밥 수요가 늘고 홈쇼핑 업계도 이에 맞춰서 식품군을 확대한 덕분인데요. 코로나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영양제, 프리미엄 식품 등 마진이 아주 높은 상품이 많이 팔렸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주방 제품이나 홈 인테리어 등의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홈쇼핑 업계가 웃는 게 아닌 건가요? 웃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성장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웃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반사 이익일 뿐이고 이 TV를 기반으로 한 홈쇼핑 시장 자체가 확대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치솟는 TV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로 소갈이도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데 채널 번호, 이 TV 홈쇼핑의 수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매년 IPTV, 케이블 TV 사업자 등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이 방송 채널 몇 번에서 내가 방송을 할 것이냐를 할당을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주요 채널 번호, 앞번호겠죠. 주요 채널 번호를 받는 식인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홈쇼핑 업계가 방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이 2015년 3조 2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3조 7천억 원대로 14%가량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송출 수수료는 1조 1천억 원대에서 1조 8천억 원대로 60% 이상 뛰었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송출 수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네요. 아주 비용이 비쌉니다. 많이 들다 보니까 매출도 올해 좋게 나오겠지만 그만큼 수수료 부담도 커졌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업계 실적이 좋아진 만큼 자연스럽게 이 같은 송출 수수료 부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IPTV 업체는 두 자릿수의 이율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당장 닥친 문제는 송출료 문제지만 멀리 내다보면 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당장 식품과 물류 분야 실적은 개선이 됐지만
TV는 이제 오래된 미디어, 올드 미디어라서 이런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홈쇼핑도 사업의 중심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는 송출 수수료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홈쇼핑 업계에서는 뭐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채널은 자체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송출 수수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는 TV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여파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요. 실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지난해 들어 3조 원대로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세도 높아서 오는 2023년에는 지금의 2배 이상인 8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핵심 소비자가 이 MZ세대인 만큼 홈쇼핑 업계에선 성장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블루오션입니다. 주력 소비자가 40대에서 50대 이상 중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홈쇼핑 사업 구조를 뛰어넘기 위해 신규 플랫폼 개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했는데 예. 이제는 정말 주변에서 많이들 이용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홈쇼핑 업계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이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홈쇼핑 업계도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의 라이브 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늘었고요. 롯데홈쇼핑도 같은 기간 33%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경쟁자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역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커머스 플랫폼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기업도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업계로서는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홈쇼핑 업계가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 준비 중인가요? 지금 홈쇼핑 업계는 올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CJ 오쇼핑은 12시간 연속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등 추가 방송과 함께 고정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기로 했고요. NS 홈쇼핑은 최근 미디어 커머스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홈쇼핑 업계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홈쇼핑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하루빨리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어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도 굉장히 쉽습니다. 숏캐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짧다라는 의미의 숏과 마케팅에 더해진 신조어입니다. 단기간 내에 화제성을 이용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명 치고 빠지기 형태의 마케팅을 의미합니다.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머러스한 걸 좋아하는 이 MZ세대를 겨냥한 브랜드들의 마케팅 기법입니다. MZ세대는 오랜 긴장을 유지하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다양하게 즐기길 원하는데 광고 역시 이들 취향에 맞춰서 재미와 화제성을 이용해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의 마케팅을 더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MZ세대 주요 고객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선점을 노리는 홈쇼핑 등 주요 기업들은 이런 쇼캐팅을 더 많이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속에 특수를 노렸지만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한 홈쇼핑 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한데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